인생의 많은 선배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퇴사하고 나면 사업하지 말라고, 자영업하지 말라 그럽니다. 절대로 하지 말랍니다. 하는 순간 2, 3억, 최소 2, 3억에서 5억은 깨먹을 각오를 하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지 말랍니다. 무슨 업종을 하겠다라고 얘기해도 뒷말은 하지 말라로 얘기 나옵니다. 그러는 인생의 고참들이 60대, 70대, 50대 중후반의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나?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과연 그러면 매우 설득력 있는 얘기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냥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영업에서 가게 차려서 돈 번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대부분 못 번다,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되게 빡셉니다. 무섭죠, 힘겹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무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막 하면, 그러면 이제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개박살 나는 겁니다. 자기 몸 써서 일하는 걸 추구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땀 흘려서 일할 생각하고요, 개고생하는 걸 받아들이고 살면, 그러면 삶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걸 추구하는 게 낫지, 괜히 뭐 해보겠다고 폼 잡고 가시하고 드러내고 하면 인생이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엉망되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뭘 하며 살아가야 될까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묻다 보면 드는 생각은, 나의 삶을 좀 잘 설계하고 움직여 나가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 만사가 녹록지 않잖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각오하고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냉정하게 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뭘 하면 살지를 궁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필요한데 솔직히 잘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제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수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우리네 삶이 다들 빡빡하잖아요. 힘겹잖아요. 매일같이 고민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계속 고민하면 지내잖아요. 그러는 중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궁리해야죠. 살펴봐야죠. 잘 따져봐야 됩니다. 만만하지가 않죠. 소홀하지가 않습니다. 힘겹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또 해야 되는 거고, 뭘 하면 살아가야 되나. 저는 냉정하게 볼 때 땀 흘려서 일해서 버는 돈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살아가야, 그래야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살아야, 그래야 삶이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잘 따져보면 지내야죠.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만만하게 수월하게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길이 열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더 따져봐야죠.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살 수 있는데 잘 보자고요. 잘 따져보자고요.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한하죠.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어떤 사람들은 의욕을 가지고 다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분발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삽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의 회사 말고 그전 회사를 다닐 때 이제 제 위에 모 상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업무 능력으로는 뛰어났고 결국 그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한 1년 남짓 같이 근무하고 헤어졌거든요.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그 인간이 저에게 악연이었구나,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떤 류의 사람인가,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새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밑에 사람을 계속 교체합니다.
이 자동차 타이어 바꾸듯이 타이어가 새 거면 갈아 끼워서 가다가 좀 지나면 낡아지면 새로운 타이어로 장착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심리,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물론 고민도 하겠지만 악랄한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빨아서 자기 걸로 이용해 먹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살아왔던 인생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철저히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지도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합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아마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제가 이때까지 만나온 인간들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악랄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양아치 같은 인간이죠. 가진 돈은 적으면서 욕심은 되게 많이 부리는, 식탐도 많고 물욕도 많은 그런,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추악한 인간이었어요. 말로는, 입으로는 좋은 회사를 만들고 뭐 직원들이 떠나지 않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갈라내고 윽박지르고 가스라이팅하고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둥, 연기를 한다는 둥, 개소리하면서 남들을 이용해 먹는 악인이었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는 이제 그놈이 이제 아들을 둘 두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직원들 대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 아마 자기 아들들이 되게 불행하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자신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뭐 연봉을 많이 받고 여유롭게 살지 몰라도 그 사람 인생이 그다지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인생 자체가 남들 이용해 먹고 덩쳐먹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해 먹고 뒤통치고 헤쳐먹는 인간인지를 아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직장생활 25년 중에 그가 이제 제일 생각이 많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 그를 떠올리죠. 뭐냐, 살면서 그런 인간들은 가장 멀리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는 겁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회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인간관계에서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악인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저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참 사는 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도 곰곰이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건 간에 남들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남들 덩쳐먹고 사는 인간들이 잘 사는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인강 보고 사필 규정이란 말은 정말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